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민 때문에 무거워진 마음 여기에 덜어놓고 갈 수 있는 MBTI별 고민 상담 프로젝트 MBTI의 참견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병현 씨가 좀 추운 것 같아요. 아, 네, 좀 추워요. 그럼 옷을 입으세요. 예? 아니, 우석 씨 T예요? 네, 저 IM 큐티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 MBTI의 참견 프로젝트는요, 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T 성향이신 분들이고 왼쪽에 계신 분들이 F 성향이신 분들인데 두 분이서 서로 토론을 하는 그런 참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청자의 사연 한번 보러 가실까요? 진로를 두고 고민하는 한 고등학생의 사연입니다.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이제 막 대학 발표가 끝난 고3 수험생입니다. 며칠 전 제가 지원한 대학 중 2곳에 합격했지만 걱정이 앞서네요. 그게 왜냐면 하지 마. 벌써 한 3개 떨어졌어. 나는 실패. 아니 다 떨어졌어 그게? 6개가? 아, 이거 걱정하지 마. 돈 많이 벌 거야. 나 결과 나왔다. 봐봐. 와, 야, 문창과 붙었는데? 야, 진짜 너 글 쓰는 거 좋아하더니. 야, 근데 수학과도 붙었다. 그렇네? 너 수학도 잘하잖아. 어디로 갈 거야? 어느 학과를 선택해야 할까? 지친다. 근데 이번에도 점수는 잘 나왔네. 시험은 잘 봤어? 우리 아들 잘했어. 수학과 합격하자. 엄마, 문창과랑 수학과 중에 하나라도 붙으면 좋겠어. 에이 아들, 수학과 가야지. 글은 취미로도 쓸 수 있어. 하지만 생각해보면 나는 글을 쓰는 게 더 좋은데. 그래도 먹고 살려면 엄마 말이 맞는 걸까? 빨리 인터넷에 올려야겠어. 주인공 설정은 독특하긴 한데 전개되는 내용은 너무 뻔해요. 그닥 재밌지는 않은 것 같아. 넌 그냥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와라. 처음 쓰신 건가요? 아직 고칠 부분이 많아 보이는 게 사실이네요. 응원해요. 열심히 썼는데도 이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 역시 나는 재능이 없는 걸까? 마음이 끌리지만 못하는 거. 끌리진 않지만 잘하는 거. 저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네, 첫 번째 사연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담이지만 더빙하시는 분들이 더빙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수학과랑 문창과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는 건데 혹시 수학과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저까지 이렇게 세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문창과신 거죠? 네. 딱 이게 MBTI로 보니까 T와 F로 딱 갈린 것 같아요. 일단 수학과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라면 무조건 수학과로 갈 것 같아요. 솔직히 글쓰기는 취미로 즐겨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흥미도 없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요? 일이 재미없으면은 일에서 번 돈으로 취미를 즐기면 되죠.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는 법이에요, 원래.
근데 저도 약간 서준 씨 의견에 공감을 하는 게 사실 이과니까 취업이 잘 되잖아요. 어쨌든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돈도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서준 씨 의견을 좀 더 동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길 씨 생각은 어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다예요? 네. 살짝 정신을 못 차리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창과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먼저 말할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연자는 아직 10대잖아요. 그럼 이른 나이에 벌써부터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에게도 분명 재능이 있는데 아직 찾지 못한 걸 수도 있죠. 만약 없다면요? 진짜 재능이 없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 사람이 재능 자체가 없을 순 없죠. 본인이 아직 감을 잡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대학과 같이 새로운 환경에서 배운다면 분명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말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병현 씨도 혹시 의견 있어요? 네. 일단 저도 공감해요. 하고 싶은 거 해야죠. 에이, 하고 싶은 거는 취미로 즐기면 되죠. 네? 아니 서준아 왜 이렇게 티 같냐? 아니 근데 진짜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동길 형님? 맞아. 그 좋아하는 걸 일로 하면 싫어지는 거. 근데 저는 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병현 씨는 좋아하는 걸 일로써 하셨을 때 행복하시다는 건가요? 네? 네. 그럼 만약에 병현 씨가 운동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병현 씨가 헬스 트레이너로 취직을 하셨어요. 근데 1년 넘게 아령가 3kg짜리도 못 들면요? 그럼 누가 병현 씨한테 PT를 들으러 오겠어요? 아니, 그때는 제 미인계를 이용해서. 어쨌든 전 본인이 원하는 꿈이라면 일단 도전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실패했어도 나중에 후회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만약 본인의 길이 아니라면 또 새로운 길을 찾을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아니죠. 기회는 오히려 쉽게 오지 않으니까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 돼요. 사연자분 곧 이제 어른이시니까 현실적으로 볼 줄도 아셔야 된다고요. 포기할 때가 언제인지도 정확히 아셔야죠. 와, 근데 진짜 너무 다 맞는 말 같아가지고 저 고르지 못하겠습니다. 혹시 병현 씨 3kg 아령 될 수 있어요? 그건 근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확실히 의견이 좀 갈리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꿈과 현실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의견만 듣고 마무리를 할까요? 동길 씨, 네? 시간 많이 줬잖아요. 할 수 있죠? 형 병현이도 했잖아. 제 생각엔 근데 이분 다른 대학은 안 붙었대요? 형 이건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혹시 충청도세요? 어? 네, 어쨌든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자분은 저희 얘기를 듣고 스스로 정리하고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없으니까 사연자분 본인이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사연은 결혼 관련해서 고민하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사연입니다. 보시죠. 동갑인 남자친구와 4년째 연애 중인 29살 직장인입니다. 4년간 다툼이 손에 꼽을 정도로 평화롭던 저희에게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기야, 나 원래 햄버거 잘 안 먹잖아. 응. 근데 이게 오랜만에 먹으니까 또 되게 맛있다. 그치. 근데 뭘고 얘기하니까 배고프다. 그럴 줄 알고 내가 배달을 시켜놨어. 배달 왔다. 음식 가져올게. 빨리 갔다 와. 뭐야? 얘가 결혼을 해? 아주 죽고 못 살더니 잘 됐네. 근데 나도 결혼해야겠지? 뭐 그렇다고 꼭 지금 하는 법은 없잖아. 연애만으로도 충분히 좋은데 뭐. 결혼을 굳이 해야 하나? 뭘 그렇게 봐? 뭐야, 민재씨 결혼한대? 응. 축하한다고 전해줘. 자기야, 근데 우리 되게 오래 만났잖아. 응. 그래서 이제 우리도 결혼할 때가 조금 되지 않았나 해서. 가족들도 결혼 언제 하냐고 자꾸 물어보고 이제 결혼 좀 생각할까? 그래, 결혼하면 또 같이 먹을 수 있고 아쉽게 헤어지지 않아야 되고 그렇잖아. 저는 한동안 결혼 생각이 없어요. 그런 저와 결혼을 원하는 남자친구. 이 연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두 번째 사연 또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20대 후반이랑 30대 초반 분들이 결혼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으실 나이이신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싶은 남자와 결혼을 생각이 없는 여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굳이 따지면 여성분 의견이 맞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 근데 서로 사랑하면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안 될 수도 있죠. 아 네, 그쵸? 서준 씨 연애 안 해보셨냐고요. 대부분의 커플들이 한 번쯤은 결혼 생각해보지 않나요? 특히 20대 후반이라면 그런 적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안 해보셨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저는 여성분이 남자분에 대한 마음이 별로 커 보이진 않다고. 에이 그런 건 아니죠. 또 동길이 형님. 그치. 근데 내 생각에는 결국 헤어질 것 같아. 서로 가치관이 안 맞잖아. 저도 약간 이쪽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사실 결혼에 대해서 의견이 맞지 않는 커플들은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솔직히 계속해서 연애를 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달라요. 지금 여자분이 남자친구분한테 결혼할 생각이 없다 일단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4년간 다툼이 손에 꼽을 정도였으면 대화로도 충분히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네. 그냥 뭐 서로 이제 설득해 보시고 설득 당하신 분이 상대방 의견 따르실 것 같아요 아마. 소준이가 설득하면 재밌겠다. 서준이는 애인 말 다 반박할 것 같은데. 에이 뭔 소리야. 이래도 연애할 때 순정남이야. 저도 순정남인데. 어디가요? 머리부터.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헤어질 것 같아요. 지금은 다툼이 거의 없지만 두 분 다 결혼에 대한 압박이 서서히 다가올 테고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갈등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4년이나 연애했으니까 그 이후에 갈등이 생겨도 열심히 풀어나가면서 계속 지내다 보면 한쪽 생각이 바뀌는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결혼이라는 게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은 이상은 단순히 누구 하나가 져주고 양보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자신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할 것 같습니다. 생각은 누구나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서로를 이해해 보려고 하고 관계를 잇기 위해 노력하는 관계가 연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서로 노력한다면 분명 할 수 있어요. 와 빡세다. 동길이 형님은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난 우석이. 남자는 결혼이 목적이고 여자는 아니잖아. 너는? 저는 동기요. 서로 좋아하면은 노력해야죠. 너 진짜 순정남이구나. 저도 순정남인데. 그래요. 병현이 순수하지? 아 근데 또 나쁜 남자이기도 해요. 왜요? 제가 여자 좀 울렸어요. 쓰레기구나.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나는 근데 쓰레기 진작 알고 있었어. 근데 병현 씨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여자만 올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솔직히 병현이는 울린 게 아니라 울었을 것 같아요. 우리 병현이 아프면 넘어가시자. 아니 어쨌든 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가치관 차이는 바꿀 수 없어요. 오히려 억지로 맞추려 할수록 갈등만 늘어날 뿐이지 큰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죠. 서로를 위해서라도 저는 헤어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치. 아니요. 갈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알고 맞춰가게 될 수가 있어요. 차라리 많이 싸우면서라도 결혼에 대해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요. 아마 대화하다 보면 충분히 타협점 찾고 잘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잘 만나실 것 같습니다.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나중에 사연으로 좀 보내주세요. 어떤 분이 설득 당하셨을지.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꼭 사연 한번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정도에서 두 번째 사연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자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야기를 바로 듣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모르는 두 분의 서사 추억이 아직 남겨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의 의견은 참고만 하셔서 본인만의 해답을 반드시 찾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참견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민 때문에 마음이 안 좋으시면 사연 한번 보내주세요. 공감하고 조언해드리며 그 무겁고 힘든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